네, 총각 뱃사공이 아니라 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폭우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시각 또 운전하시는 분들, 라이더분들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루의 뉴스들 아주 번쩍이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버 뱃사공 이우영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차 장마에도 결함 없는 아나운서 이우영입니다. 네, 아니 뭐 저 없는 동안에도 보니까 이 뉴스 브리핑 코너가 뭐 조회수 10만을 훌쩍 넘기더라고요. 네. 명실상부 제가 없어도 실버 뱃사공 인정해 드립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계속 안 좋아요. 70%대로 잘 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나온 여론조사도 나왔죠? 네, T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서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에게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정평가가 70.1%를 기록을 한 건데요. 긍정평가는 27.5%로 이 격차가 42.6%로 나타났습니다. 네. 긍정평가가 지난주 조사에서 20%대로 내려앉았었는데 1.4%포인트 더 하락해서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부정평가 역시 1.6% 올라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앞서 오프닝에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멘트들 들려드렸는데요. 이 정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 개별 사안들로 한번 보겠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총리 지금 경질 혹은 뭐 사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만 5세로 앞당기자 이거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는데 역시 굉장히 부정적이라고요? 네, 찬성한다는 응답이 20%가 채 안 되는 17.4%를 보였고요. 반대한다는 응답은 76.8%,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이 반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전 계층에서 이제 반대 의견이 높았는데 국민의힘 지지층과 지난 대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한 층에서도 각각 56.2%, 58.7%로 과반이 넘는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 지금 말씀드린 여론조사 KSOI에서 조사한 거에 보면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논란, 또 펠로시 하원 의장과 불발 이런 것들도 다 비슷한 수준으로 높은 부정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다른 여론조사도 하나 한번 보죠. 리얼미터에서도 부정평가가 67% 굉장히 높네요. 네, 리얼미터가 지난 1일에서 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국정수행평가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9.3%, 잘 못하고 있다 부정평가가 67.8%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한 주 전과 비교하면 긍정평가가 3.8%포인트 하락했고요. 부정평가는 3.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네, 집권 초에 이 정도 상황이니까 사실은 핵심 지지층 혹은 지난 선거 때 투표한 층에서도 이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권역별, 연령별도 또 마찬가지겠죠? 네, 권역별로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제 보수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는 대구 경북 TK 지역은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 대구 경북을 포함해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앞섰습니다. 네. 이전에도 계속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또 연령별로는 전 세대에서 부정평가가 높았는데 또 정치 성향으로 중도층에서 긍정평가가 27.3%, 부정평가가 70.9%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 리얼미터 또 KSOI 조사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얘기하자면 사실은 이거는 정치 성향에 따른 긍부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요 원인들 어떻게 언급되고 있습니까? 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에 따르면 대통령의 공식 휴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각종 논란이 있었죠. 네. 건진법사 논란, 그리고 네. 코바나 콘텐츠 관련 업체 수주, 학제 개편 논란 등 이 용산발 뉴스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네. 이제 30% 선을 내줬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게다가 대통령 지지율에서 가정주부층이 늘 40%를 지켜왔는데 네. 이번 학제 개편 이슈 영향으로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내용을 떠나서 아예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라는 또 부속 설명도 따랐는데요. 이 여론조사 개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소개해드렸던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관련 여론조사는 T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서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에게 물어봤고요. 이어서 소개해드린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1일에서 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KSOI가 1,002명에게 물었고요. 리얼미터가 2,528명에게 물었는데 다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좀 응답자가 눈치 안 보고 자기 소신을 밝힌다라는 또 특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가보죠. 오늘 휴가 마치고 업무 복귀하면서 이제 도어 스태핑 소개도 저희가 앞서 잠깐 들려드렸습니다. 오죽하면 여기자 한 분이 대통령님 화이팅!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무래도 지지율 하락 때문에 좀 자세를 낮췄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네, 앵커님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오늘 업무에 복귀를 했는데요. 네, 거의 이상한 비교네요. 네, 거의 2주 만에 재개된 약식 회견이었습니다. 휴가 복귀 소감으로 이제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상황인데다가 이 휴가 동안에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만 5세 입학 그리고 펠로시 미 하원 의장 방한 의전 네. 등 이런저런 논란이 불거졌었는데요. 그렇죠. 윤 대통령의 표정이 그리 밝지만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평소에 이제 즉석에서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준비해온 소감을 먼저 꺼내 들었고요. 관련해서 이제 휴가 기간 동안 지난 선거 과정, 인수위 그리고 취임 이후 시간까지 되돌아봤다면서 이 자리에 오기에 좀 국민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국민의 관점에서 의견을 살피겠다라는 얘기는 사실 도어 스태핑이 나오기 전에 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네. 준비한 멘트를 했다 이런 느낌도 받았고요. 기자들 질문 중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인적 쇄신 얘기도 나오지만 또 일각에서는 아직 너무 초기라 안 할 거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네, 만 5세 입학과 외고 폐지 발언 등으로 논란이 커졌는데 인적 쇄신에 대한 물음에 윤 대통령이 모든 어떤 국정 동력이라는 게 다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 이거는 또 언어에 있어서 좀 능력이 더 뛰어난 아나운서에게 특별히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국민의 관점에서 살피겠다. 그러니까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발표 때문에 여론이 안 좋습니다라고 물었더니 국민의 관점에서 살피겠다. 이렇게 지금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부정적인 걸까요? 긍정적인 걸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사실은 국민의 마음이 이만큼 안 좋다라고 하니 그 네. 눈높이에 그 입장에서 처리하겠다. 경질성 사퇴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네, 아직 박순애 부총리의 공식 입장이 나온 건 아직까지는 아닌데요. 그럼 어디서 이 사퇴설이 흘러나왔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여권 관계자가 오늘 박 부총리가 오늘 중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즉 방금 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만 5살 입학 연령 하향 등 학제 개편안 혼선에 따른 경질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책을 이야기하는 단계와 또 국민들과 소통하는 단계가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국민의 관점에서라는 말이 아무래도 또 사태와 연결되는 것 아닌가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 여부도 질문했는데 답변을 했나요? 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각 부처가 그 문제를 철저히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관련 부처와 잘 살피고 논의해서 우리 국익을 잘 지켜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오랜만에 도어 스태핑이어서 여야 반응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여당부터 알려주시죠. 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적절한 메시지였다라는 반응인데요. 그동안 야당이 비판해온 독선 지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영된 것 같다라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이제 민주당은 대통령실 내각의 전면 인적 쇄신으로 국정 운영의 정상화를 거듭 촉구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휴가 복귀한 윤 대통령의 맹탕 국정 구성으로는 쇄신을 기대한 국민께 실망만 안겨줄 것이라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경고했습니다. 예, 문자 얘기도 슬쩍 물으려고 했는데 무시하고 지나가다가 다른 질문에 답변을 하는 모습도 오늘 비춰졌고요. 참 과제가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사면 관련해서도 정치적 해석이 많기 때문에 민감해요. 네, 곧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확정 지을 예정이고 또 광복절 경축사도 발표를 해야 되고요. 네. 17일은 취임 100일이라고 합니다. 또 윤 대통령이 오는 11일 방한하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그 한국사회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로 소개를 해드렸던 게 바로 김건희 여사의 논문 얘기인데 네.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국민대학교가 결론을 내리자 지금 교수들도 성명을 내고 있고 각계각층에서도 목소리를 좀 내고 있어요. 네,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은 어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국민대가 취한 그간의 과정과 이달 1일 발표한 재조사 결과에 깊은 자괴감을 느끼면서 국민대 학생과 동문들에게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털어놨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국민대
국민대는 김 씨 논문 조사와 관련된 모든 위원회 구성과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게 사실은 논문의 영문 초록에 이제 멤버를 유지하다라는 유지는 한자인 한글인데 네. 이걸 이제 YUJI 이렇게 써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고 그 외에도 논문을 상당수 복사한 것 아닌가 이런 또 부정 의혹들이 있죠. 지난 1일 김 여사의 논문 4편과 관련한 부정 의혹에 대해서 국민대가 재조사를 했는데요. 3편은 이제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학술지 게재 논문 1편은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조금 전에 앵커께서 소개해 주셨다시피 회원 유지를 이제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회원은 그대로 멤버십으로 바뀌었는데 네. 유지는 영어 발음 그대로 YUJI 이렇게 돼서 이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 논문도 포함돼 있군요. 네. 자, 이 정도면은 지금 이제 이 비상대책위원회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인데 제조사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들의 명단 또 최종 보고서 즉 내역을 좀 밝혀라 이 말인 것 같아요. 네,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대의 최종 판단이 제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겸허하고 충실하게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가 담긴 학교 당국의 입장이 관철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또 한국사립대학 교수회 연합회와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회 연합회 등 외부 교수단체들도 이에 대해 규탄했습니다. 네, 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임기 초에 이렇게 가족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 대통령이 없었다라고 일갈했습니다. 또 다른 메시지를 내놨나요? 네, 최정 자신의 SNS에 당장 야당으로부터 특별감찰관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건희 여사 주변 논란부터 불식시켜야 지지율 붕괴를 막을 수 있다라면서 나아가 국정다운 국정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당대표 선거가 뜨겁습니다. 최고위원 선거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의원 아니야? 라는 말인데 이제 확대명으로 바뀌었습니다.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의원이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70%를 웃도는 득표율을 기록한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당대표는 이재명 확대명 기류로 지금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네. 친 이재명 최고위원 후보들도 전원 상위에 올라서 친명 싹쓸이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그제 강원, 대구, 경북 지역 첫 순회 경선에서 74.81%를 득표를 했고요. 어제 있었던 제주, 인천 지역 경선에서도 73.57%로 득표율 1위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네. 누적 득표율 74.15%를 기록했는데 박용진 후보가 이제 20.88%고 강훈식 후보가 4.98%에 그쳤습니다. 지금 이 투표는 권리당원 투표입니다. 민주당에 소속돼서 투표권을 가지신 분들의 투표 결과를 얘기하는 거고 자 인천 경선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좀 소감을 얘기한 것 같아요. 이 대표 측 이재명 의원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네, 이재명 의원은 생각보다 많은 분이 지지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고요. 박용진 의원의 경우 허무한 안방 대세론이 아닌 민주당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꼭 투표에 참여해달라 호소를 했고 강훈식 의원은 이제부터 올라갈 일만 남았다면서 다음 주부터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뭐 여권,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네거티브한 이슈, 부정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덜 받는가 싶기도 한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그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또 셀프 공천 관련한 정치적 비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래도 좀 좋은 결과가 계속 나오네요. 네, 이 후보 측은 특히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이재명 셀프 공천 논란에 대해서 박 후보가 박용진 후보가 집중 공격을 퍼부었음에도 네.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 고무적인데요. 조금 전에 나왔던 기사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네. 이제 박용진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가 노룩 악수를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눈도 안 마주치고 악수한다. 이제 뭐 노룩 패스, 노룩 악수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갔을 때도 바이든 대통령과 이런 논란이 있었죠. 근데 지금 여권에서 오히려 비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 후보의 영혼 없는 노루각수에 제가 다 민망해진다라고 하면서 어대명이라는 구호에 심취해서 거만해진 것 아닌가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예, 자, 뭐 구체적 상황을 모릅니다. 사진 네. 한 장, 뭐 이미지 한 컷 이런 걸로는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세한 뉴스가 오면 다시 한번 그 의미에 대해서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변이 없는 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세로는 계속 이어질 것 같아 보여요. 네, 순회 경선 기간 매주 공개되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전체 득표율의 40%가 반영돼 영향력이 가장 큽니다. 게다가 이번 전당대회부터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10%에서 25%로 올렸기 때문에 여론조사 대상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를 또 제외하기 때문에 이재명 쏠림 현상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고위원 선거도 좀 알려주시죠. 여기도 일단 친명계, 즉 이재명 의원과 가까운 분들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네, 1, 2차 권리당원 투표 합산 결과 5위 이내 친명계 후보 4명이 전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중에 이제 비명계 후보는 고민정 후보가 22.24%로 2위를 기록했고요. 네. 1위는 삼선의 정청래 후보가 차지했습니다. 네, 박찬대, 장경태, 서영교 이렇게 좀 올라가 있는데 또 물론 최종 결과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최종적인 결과를 보고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주말에도 계속 순회 경선이 있죠. 네, 민주당은 오는 주말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부산 경남 지역 그리고 강원식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충청에서 순회 경선을 이어갑니다. 네. 자, 지금까지 뉴스만 브리핑했다 하면 10만 조회수를 돌파하는 실버 베스트로 네,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